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4급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첫 시간에는요. 우리 앞으로 준비하시게 될 이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이고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커리큘럼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픽이라는 시험 테스트. 자, 오픽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이라고 해서요,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면접 형식으로 여러분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응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픽이라는 시험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본 시험에 앞서서 여러분은 설문조사와 그리고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요, 본 시험 문제 아닙니다. 즉, 여러분의 점수 전혀 영향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문조사 내용과 그리고 난이도 선택한 그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각각의 특징 하나씩 살펴볼게요.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요.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런 배경을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신문을 표시하고 거주지를 표시하고 그리고 취미 내용을 선택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하게 볼게요. 자, 총 7개의 문제를 풀게 되셨어요. 설문조사에서 7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의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인지 아닌지 표시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지 아니면 뭐 영업,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사이신지 등등등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가 바로 12개, 총 12개의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4번은 여러분의 취미활동, 5번은 여가생활, 그리고 6번은 운동에 대해서 묻고요. 7번은 휴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총 12개의 항목을 선택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4번 보시면요. 자, 여가활동 보실게요. 2개 이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영화 보기부터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친숙하고 말하기 쉬운 화제로 몇 가지 이상 선택한다? 두 가지 이상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5번을 보시면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를 묻고 있는데요. 1개 이상 선택을 하시는 게 특징이고요.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부터 사진 촬영하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역시나 좀 잘 말할 수 있고 쉬운 그런 화제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즉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를 선택하는 건데요. 자, 농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마지막 운동 수업 수강하기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까지 쫙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여럿이 하는 운동들, 즉 농구나 축구나 야구 등등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이 운동의 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접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영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깅이나 걷기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말하기 쉬운 화제들을 접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서요. 7번 같은 경우에는 휴가나 출장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묻고요. 국내 여행인지 해외여행인지 또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였는지까지 선택해서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총 4번부터 7번까지 다양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총 12개의 항목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친숙하고 쉬운 화제들로 선택을 해서 말할 준비를 하자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픽 시험의 특징, 바로 자가 난이도 선택인데요. 자가 난이도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 6개의 답변을 두고 이 6개의 레벨 중에 내 레벨하고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을 선택해 주시는, 스스로 선택해 주시는 그런 섹션이 됩니다. 실제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가 있죠. 즉, 여기서 제일
기본 단계고요. 가장 유창한 단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요 녹색 버튼들을 누르면 샘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하고 비교를 해서 가장 맞는 그 레벨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4급을 공략하는 그런 학생분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무조건 3, 4단계 이상으로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권장사항은 이 3, 4단계입니다. 요걸 선택을 해주셨을 때 4급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 4단계를 선택해자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픽 시험은요, 총 7개, 크게는 7개 레벨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IL입니다. 그래서 IL 지금 중간보다 약간 밑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쉽게 따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자가 난이도가 선택이 끝났고 본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 본시험, 시험 화면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바로 본시험 화면 구성한 내용입니다. 오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자, 요 섹션은요, 1번부터 15번 중에 몇 번을 풀고 있다. 지금 4번을 풀고 있는 정지 화면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리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듣기 버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항을 2번까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감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원하신다면 2번까지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답변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리코딩 버튼이 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답변이 다 맞췄다. 그렇다면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직장인 오픽이라는 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강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여러분 IL 4급을 공략하시는 분들 자가 난이도 3에서 4단계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분들을 위해서 100% 맞춤 특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다뤄드리고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본다. 요게 특징이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요, 여러분 15개의 문항을 다루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자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하시면 무조건 15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이 15개의 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1번은 100% 자기소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하는 내용 반드시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자, 2번부터 7번까지 3 콤보 연달아서 2번이 나오는데요. 3 콤보가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가지의 문제를 연달아서 풀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라는 토픽을 가지고 즉 직장인으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 회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연달아서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화 관람을 취미 활동으로 했을 경우에 영화 관람과 관련된 문제가 연달아서 또 3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7번까지 풀고 그 문제가 종료가 되면 난이도를 한 번 더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다, 낮춰보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8번부터 15번까지는요. 다시 3 콤보 그리고 2 콤보로 나뉘는데요. 이 3 콤보 문제는 설문조사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돌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롤플레이 문제까지 푸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요거 각각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강의 특징 뭐냐 하면요. 여러분, 최다 빈출 문제들만 엄선한 강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가장 많이 출제된 그 빈출 문제들만 뽑아서 강의 내용을 구성을 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설문조사에서 음악 감상 토픽이 총 244회가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 감상에 대한 내용 한 번쯤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발 문제에서는 어학원에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학원 뭐 어디를 다니는지, 어떻게 어학원에 가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등등등 이렇게 문제들을 3 콤보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롤플레이 3 콤보, 2 콤보, MP3 플레이어하고 또 여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당연히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적으로도요, 굉장히 자주 출제된 문제들, 토픽들을 엄선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강의 특징 세 번째 바로 20강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장인 관련 최다 빈출 문제 그리고 최근 2년간 최다 빈출 문제 그리고 직장인하고 관련된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픽들로만 엄선해서 강의를 구성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예요. 1강부터 20강까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자들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3콤보나 2콤보로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데요. 이 토픽들이 바로 가장 많이 빈출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 번쯤 연습을 하고 가신다면 시험장에서 이 내용들을 받으실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OP 출제 문제, 즉 자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여러분 총 15개의 문항을 푸시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일단 1번은 100%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기소개하는 거 100% 1번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번부터 15번까지가 이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분, 거주지, 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직장인과 관련된 내용, 회사와 관련된 내용 등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취미하고 관련된 내용. 여러분 서베이에서 12개의 항목을 무조건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최대는 3가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로 보면 굉장히 한 문제? 그냥 놓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토픽 하나 중에 자, 3콤보로 나오면 몇 문제입니까? 그렇죠. 3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3가지 토픽이라면 몇 개예요? 9문항까지 여러분 15개 중에서 9문항 굉장히 어마어마한 포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내용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 외적으로도요. 돌발 문제 다루시게 되고요. 롤플레이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하나, 자기소개 1번 문제 고정이라고 했고요. 보시다시피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했던 자기소개 하시면 되고요. 자, 2번부터 15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신분하고 거주지에 관련된 3콤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 직장인으로 표시했죠. 자, 직장인으로 표시했다. 회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tell me something about your company라고 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내용이죠. 소개해본 내용입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묻습니다. 즉,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했던 일.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3개 다루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취미하고 관련된 문제 3콤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화 관람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요.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What do you normally do when going to see a movie? 즉, 영화를 보러 가실 때 보통 뭐 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즉, 극장 가기 전에 뭐 하고 극장 가서 뭐 하고 가고 나서 뭐 하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연달아서 3문제를 다루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말 말 그대로 랜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명절에 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오픽 시험에 가서 이 명절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자, 보시면요.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holidays, 그죠? 명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많습니다.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등등등이 있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명절에 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즉 하는 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어린 시절에 보냈던 명절에 대해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연달아서 명절이라는 토픽 하나로 3콤보를 다루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롤플레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3컴보로 여러분 한 가지 토픽으로 상황극을 연달아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공연 보기를 취미 활동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이 공연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 역할극, 즉 연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어떤 상황에서 자, 세 개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 그럼 연달아서 이렇게 막 내가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연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요.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안책 두 가지를 제안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제 제안책은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라고 지금 상황극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롤플레이하고 관련된 어떤 과거 경험, 즉 공연 보기에 있었던 어떤 문제 상황의 과거 경험을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요것도 역시나 3컴보 한 가지 토픽으로 롤플레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컴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영화 보기에 관한 2컴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거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영화 보기하고 관련된 3개에서 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역할극이죠. 연달아서 이렇게 섞여서 믹스로 2컴보 문제를 다루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OP 꿀팁입니다. OP 꿀팁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강의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 강의마다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꿀팁이죠. 즉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답변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시험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OP 레벨 취득 확률인데요.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나서 자가 난이도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자 4단계가 권장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일단 이 데이터는 그냥 막 모은 게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국내 최대 OP 카페, 그 다음에 6개의 어학원,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서 시험에 직접 응시했던 수강생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어학원에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강사분들이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자,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요 순서대로 가장 많이 점수를 가져갔더라. 자, 여러분 원하시는 이 4급 2위죠. 즉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4급을 가져갔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면에요.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자 보시다시피요. IEL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들입니다. 자, IEL은 이 맨 나중에 이쯤에 있어요. 자, 즉 확률이요. IEL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많더라. 그런데 대신에 문제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4급 이상, 그 이상 3급이나 2급이나 1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 5, 6단계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4급은 3, 4단계 선택하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자, 원그래프를 보실게요. 자, 원그래프를 보시니까 자 IEL 단계, 즉 4급 단계는 23% 나오더라. 3, 4단계 선택하시면 5명 중에 1명 이상은 4급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요, 5, 6단계를 보니까 IEL은 어떻습니까? 1%밖에 안 됩니다. 즉, IEL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 즉 3단계나 2단계나 1급 정도를 원하신 분들이 이 5, 6단계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받으면 그 이상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최소 4급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5, 6단계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보니까요.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나와 있고 통계를 보니까 자, 우리 원하는 IEL 단계는 13년에는 26%, 14년에는 22%, 15년에는 18%로 평균적으로는 20% 정도가 IEL을 가져갔다. 즉 5명에 1명은 IEL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 요 적색으로 표시된 내용은요. 그 각각의 해에 가장 많이 가져갔던 점수 등급입니다. 자, 13년에는 IEL 등급 제일 많이 가졌고요. 14년에는 IM1 그리고 15년에는 IM2를 가장 많이 가져갔네요. 자,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분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